안녕하세요. 도시정비 사업을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투명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 얼마를 만들고 있는 한국프로테크 대표 송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대표 자료 먼저 오늘 그 발표 드리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도시정비 사업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AI가 어떻게 도시정비에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연단 뒤에 말고 앞에 나와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아마 챗GPT, 제미나이 쓰시는 분들이 아니라 안 써보신 분들 계실까요? 저희도 요새 조합청에 많이 나가곤 하는데 조합원분들이 거의 제미나이에 물어봤는데 이런 질문을 주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얘기 많이 들으실 거면서 AI가 어떻게 하면 도시정비 시장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도시정비 사업 입문하기 전 몰로코라고 하는 실리콘밸리 베이스의 에스테크 회사에서 초기 멤버로 진행을 한 적이 있고요. 이러한 사업적인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정비 사업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AI가 참 도입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모든 과정들이 다 오프라인에 의존을 하고 기반적으로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한 것들이 다 오프라인에 존재합니다. 종이라던가 여러 가지 자료들이 다 오프라인 종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컴퓨터들이 싫어하는 일인데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예외 케이스가 많다라고 하죠. 개발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예외 케이스 처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로직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다 보면 도시정비 사업은 쉽게 말해서 AI가 혁신하기 어려운 가장 어려운 시장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면 요새 그래도 많이 뭔가 바뀌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총회장 와서 직접 출석하셔야 되고 지장 찍어서 이렇게 동의서 제출하셔야 되고 하는 과정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자투표라던가 전자동의서 그리고 총회 참석 안 하셔도 온라인으로 참석하실 수도 있으시고 온라인으로 투표하실 수도 있으시고 다양한 IT를 통해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진행하시는 것처럼 오픈 채팅방이라던가 아니면 저희처럼 등기부등본 기반으로 소유주 인증해서 카페라던가 IT 활용한 정보 공개 진행하고 계시죠. 근데 요 AI 넘어가기 전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들은 저희 항상 AI가 아니라 자동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규칙에 따라서 A라는 사람한테 B를 배달해줘. 전자동의서라는 건 사실 서면을 대체하는 어떻게 보면 병행할 수 있는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하게 해줘라는 미리 어떤 정해진 규칙에 따른 것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반복적이고 복잡한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데 저희 지금 현재 도시 정비 사업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아갈 부분은 무엇인가라고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번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자동화는 잘 훈련된 군인에 가깝다면 AI는 많이 쓰시는 제미나이가 여기 좀 스스로 생각한 전략가라고 했는데 조언자, 참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 조언해 줄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패턴을 판단해 수 있는 조언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도시정비 사업이 발전해왔던 과정은 서면에서보다는 디지털화를 통해서 자동화를 이루었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통해 우리 조합이 그 다음에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조합원들한테 어떤 얘기를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를 AI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AI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반복 패턴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 반복 패턴이 사람이 인지하는 패턴일 수도 있고요. 인지하지 못하는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반복 패턴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 패턴을 인지하고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가 온라인상에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사실 도시정비 사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법령이라던가 판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공개된 인터넷상에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AI 통해서 질문, 법령 같은 걸 잘못 질문하면 없는 법령을 굉장히 그럴듯하게 제가 이따가 하나 예시 들어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럴듯하게 얘기를 잘 해줍니다. 이 모든 것들은
AI가 안타깝게도 학습할 충분한 데이터가 온라인상에 없기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명확한 입출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뒤에 말씀드린 AI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고 우리 조합이 지금 어떤 상태고 이 질문하는 사람의 맥락은 어떤지에 대한 입력이 잘 돼야지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반복적인 패턴을 인식하고 처리하는데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솔루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전제 조건이죠. 패턴이 있어야 되고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목표가 명확한 사업. 다행히 보시면 패턴이 있는 것들은 노수형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 절차는 사실 답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질문사항도 굉장히 패턴들이 다양하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 자료를 잘 충분히 갖고 계시다면 그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도 분명히 조합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들을 잘 설정해서 주신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과정, 처음에는 정규교육 지정하면서 중고급지 청산까지 가장 대표적으로는 반복된 민원들을 어떻게 보면 AI 통해서 자동화해서 훌륭한 답변을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교수님들은 저희 같은 경우도 실제 저희 고객센터가 이제 그 챗봇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80%에서 85%는 사람이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퀄리티의 답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쓰시는 경우 질문이 거의 비슷하시더라고요. 앱 어떻게 설치해요? 설치한다면 어떤 버튼 눌러요? 이 버튼 누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다만 저희가 그 맥락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가공해서 학습시키고 나니 어떻게 보면 사람이 답변을 하지 않아도 그에 준하는 훌륭한 답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이 있는 부분들이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말씀드린 조합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저희 이따 좀 재밌는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겠지만 대부분의 소유주 조합원분들이 질의응답 정말 많이 하실 겁니다. 궁금하신 부분들도 많으시고 각자 소중한 집에 대한 질문이다 보니까 질문사항도 많으시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안내하고 고지해야 될 부분도 많으시고 혹은 민원에 대해서 논의하셔야 되고 그런 반복적인 커뮤니케이션 처음부터 시작 끝까지 계속 소유주와 관계를 맺고 그런 과정 중에서 조합이 수많은 커뮤니케이션 진행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예산을 만들고 비용을 처리하는 아마 비용 처리는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 안에 예산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 안에 소진을 했느냐 혹은 그 내년에 이걸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2년간 예산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조합에 녹여져 있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아까 말씀드린 조언자, 참모로서의 역할을 AI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닌데요. 조합의 데이터가 잘 녹아져 있다면 충분히 조합의 상황에 맞는 관련된 법령과 세법들을 학습하면서 수많은 문서들을 검토하면서 조언을 줄 수 있는 역할로서 AI가 충분히 기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말씀을 드릴 게 이게 저희가 한 지난 90일간 저희 서비스 내에서 소유주를 인증하신 조합원 인증하신 분들 조합원들만의 커뮤니티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총 1,200개 넘는 이제 일종의 채팅방 그 수십만 개의 메시지를 좀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왼쪽 아래에 보시면 전체 질문하시는,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의 4.2%, 다시 말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이 참여한 분들 중에서 4명 정도만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고 말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랑 비슷하실 텐데요. 근데 좀 신기한 것은 그런 커뮤니티에 전체 조합원의 평균적으로 60%가 넘는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질문을 해주기는 기다리고 있지만 많은 조합원들이 그 질문을 보고 있고요. 질문을 어떻게 보면 나도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건 그 질문의 대부분이 그래프가 조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동일한 질문입니다.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서 이번 총회 언제인가요? 안건은 무엇인가요? 안건에 있는 이 비용 내역들은 왜 이렇게 지출된 건가요? 사실 총회 자료 굉장히 두꺼우시잖아요. 사실 두껍고 268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면 있습니다는 답변을 똑같은 답변을 아마 수십 번 해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조금 나온 질문들, 개인 상황에 대한 뭐 세무 상담, 조합원 지위 양도 이번에 법령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데이터를 잘 학습시킬 수 있다면 매번 조합원 커뮤니티에서 똑같은 답변을 수십 번 하시는 좀 노고를 덜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가 그 릴레이로 진행을 하고 있는 모 재건축 추진이 이제 5,540세대인데 토지 승소자가 한 8천명, 9천명 넘다 보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모든 조합원이 한 달에 한 번만 질문을 해주시면 그 조합원 하루에, 그러니까 한 달이 아닙니다. 하루에 260번이 넘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굉장히 반복 노동이고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이 AI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질문을 남기면 해당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AI 사무장과 행정직원을 대신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면 이 AI에 얼마나 의존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책자에 없었습니다만 이제 AI 활용을 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이거 정말 맞는 질문 주나요? 라고 해서 가장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보시는 것처럼 누군가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보들과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질문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당신 말이 옳습니다. 사실 이 대화 속에 논리적인 맥락이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I로 질문하고 답변할 때는 종종 논리적인 맥락이 빠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진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물어봤더니 답변이 나왔습니다.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진 사건은 역사적인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일로 15세기에 맥북이랑 PC가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조선왕조실록이 기록됐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똑똑한 AI 특성도 다 되실 텐데 왜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AI 모델 중에 대부분은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의 말과 말 사이 관계성을 추론합니다. 그래서 이 말 뒤에 무엇이 나올 거라고 추론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맥락이 없을 수도 있고 논리가 없을 수도 있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없는 사실을 지어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학습 데이터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누군가가 인터넷에 소설을 탕금 써서 계속 연재를 하고 그 데이터를 학습시키다 보면 AI는 그 데이터가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시는 것처럼 조선왕조실록에서 이제 기록된 맥북 던진 사건을 경험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AI는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시는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잘 모르면 죄송합니다, 제가 모릅니다,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답변을 하는 게 통상적일 텐데요. AI는 저 특정 패턴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럴듯한 일부러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버피팅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되게 그럴듯한데 정말 거짓말이다 라는 현실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저희도 사실 이런 AI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만 AI 대표는 항상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확률 기반의 언어 모델이지 이게 뭐 변호사님, 세무사님의 전문 답변은 아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학습 데이터가 온라인상에서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각 조합이라던가 최근 개선된 법령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학습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게 사용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사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활용하신다면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소유주들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부담을 많이 줄여주실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충분히 잘 활용해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왜 이런 거짓말을 한 요소들을 없애면 좋은 AI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조합원들한테 내가 일일이 응대 안 하고 여기 AI한테 물어보시려고 하면 그 AI를 통해서 훌륭한 답변을 주어주고, 조합원들은 역시 우리 조합원 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빨리 답변을 주는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최신성, 아까 말씀드린 학습 데이터가 오염되어 있지 않고 개인화가 잘 되어 있고 조합에 맞춰져 있고 최근 바뀐 법령들, 관계 법령들에 대한 모든 변화들을 잘 트래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교한 프롬프트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 AI한테 일을 시킬 때 그 요새 많이 그 회자되던 말 중에 알잘딱 깔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알아서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한다는 건데요. 신입을 뽑아서 일을 시키실 때 보면은 내가 적당히 얘기했는데도 일 되게 잘하면 기분 되게 좋으실 거예요. 이게 소위 알잘딱깔센인데 AI는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사람의 상태, 어떤 조합원인지 그분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조합에서의 각각 조합마다 상황이 다르고 한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훌륭한 질문들을 남겨주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정교함과 질문 소유자의 어떤 정보, 지금 사업 단계는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다른 질문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이제 이전에 그분이 어떤 질문을 주셨길래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지나고 나서 왜 이런 맥락에서 줬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조합의 고유 데이터로 잘 저장하고 학습시키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유자랑 반복된 커뮤니케이션을 즐기시는 그 다음에는 아마 저희가 파악한 두 번째로 가장 즐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비용하고 예산을 추정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되게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그 데모 데이터 예시 사진이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연초에 이제 예산을 확정을 해서 놓으시면 이 예산을 어디까지 소진했다라고 이제 다들 하나하나 정리를 하시고 엑셀로 정리를 하시고 그때마다 경리 부분인 사무장 정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영수증을 보고 내가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의 상황들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비용이 지출되어 있거나 자동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경리의 기능을 갖추는 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추정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물론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면 단순히 이번 달에 예산을 어디까지 한도했습니다 혹은 미비했습니다 라고 하는 뿐만이 아니라 내년도의 예산은 보니까 1년의 예산을 쭉 보고 나니까 내년도의 예산을 추정을 하실 때에는 이 조합의 특성상 이런 부분에 혹은 지금 단계의 특성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훌륭한 조언자로서 AI를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간단하게 AI는 조합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자동화에 가장 잘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방대한 문서들을 검토하거나 사실 요새 거의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AI를 많이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법률 검토 AI가 별도로 있다, 솔루션이 별도로 있다라고 알 만큼 여러 가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에 단순히 오탈자를 잡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법령과의 상충이 되는지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조합과의 뭔가 기존의 데이터, 조합의 정과의 데이터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AI가 돌아다니면서 패턴을 파악하고 누락된 부분을 조언할 수 있는 역할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반복적인 돈은 매일매일 지출이 되고 예산은 매년 세우시고 검토하고 변동하거나 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AI를 통해서 많이 도움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목 회계 처리에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까 했는데 또 많이 IT 분야에서 많이 익숙한 기술이라 쉽게 말해 영수증에 사진을 찍으면 영수증에 나온 어떤 특정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게 대비로 사용이 되었구나 아니면 이게 어떤 영수증에 어떤 것들을 봐서 기장을 자동으로 분류해 줄 수 있는 것들은 되게 쉽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 조합의 어떤 단계 그리고 조합원들이 어떤 질문들을 올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는 더 예산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추정하고 조언을 하는 부분까지도 자동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이 하루 이틀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도 온라인 통해 전자의결, 전자투표 한지 2, 3년, 3, 4년 넘었습니다만 처음에는 규제센들을 받아서만 그게 가능했었고 요새는 사실은 총회를 진행하시면 당연히 온라인을 할 수 있으라고 인식이 바뀌신 것처럼 이제 AI를 통해 뭘 하겠어라고 하는 게 한 2, 3년 지나고 나면 당연히 반복적이고 어려운 업무들은 AI가 다 진행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날도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문서 처리라던가 사실 이렇게 문서 처리하려면 기존의 문서들이 다 전산화를 하셔야 된다는 약간 아까 말씀드린 모든 데이터가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걸 통한 민원인데 뭐 예산 수립, 비용 모니터링 다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런 주요한 사람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들은 A한테 맡겨두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하나 답변이 아니라 내가 이 조합원들과 어떻게 신뢰를 구축할까, 어떤 관계를 맺어나갈까, 그리고 우리의 조합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나갈까, 저희 말하는 창의적인 주거의 미래 설계, 그러니까 비전을 그려나갈 수 있는 역할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조합장님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하시는 게 진짜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발표를 좀 일찍 하게 됐는데요. 예. 혹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AI가 어떻게 보면 그려나갈 수 있는 도시 전기의 미래에서 저희가 초석을 담고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그 전자투표 전자일도 온라인 총회 도입을 저희뿐만이 아니라 도입을 머뭇하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사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산화를 하셔야 온라인화를 하셔야 어떻게 보면 나중에 모든 조합들이 AI를 도입하고 사람을 줄여나가는 입장에서 하실 때 그 데이터들이 있어야 그 다음을 가실 수 있다는 점을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